예, 혼자서 실은 이제 한자 원리를 오랫동안 공부를 하다 보니까 어떤 원리적인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해마다 이제 인사동에서 사람들을 만나면서 이렇게 배움의 장소를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자, 오늘 오신 분들 서로 인사 좀 부탁드리고, 오른쪽부터. 예, 예. 어떻게 보면 각자 삶의 어떤 전환점에 저를 보게 될 겁니다. 제 운이 그래요. 제가 치유를 하기 때문에 아픈 사람 치유도 삶에 몸만 고치는 게 아니고 생각을 바꿔야 되는 거고, 삶에 있어가 자기가 어떤 정치되어 있는 삶에 있어서도 그렇고, 자기 한계, 정신적인 한계에 있어서도 만나게 될 수밖에 없는 어떤 상황에서 우리를 만났다고, 필연적으로 만났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떤 또 영적인 차원에서도 이미 만나기로 내정되어 있는 프로그램에서 저는 간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고요. 그 삶이 우연이 아니라 전생의 많은 시간들 속에서도 연관된 게 있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손들이 관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도 이 시간을 공부해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알리는 걸 하고 있고요. 그리고 문자라고 하는 것은 실은 문명의 핵심입니다. 핵심이라는 뜻은 뭐가 하면 일반인들은 알 수가 없어요. 아까 산스크리트를 말씀하셨는데, 산스크리트는 고대의 최고의 기족의 언어예요. 일반인들은 사용을 할 수가 없어요. 구텐베르크가 인쇄술을 발해가 성경을 찍어 보편하는 데 썼죠. 조선 왕조실록을 기록한 활자판들은 어떻게 했는 줄 압니까? 4대 전서에 숨기기 위해서 했어요. 숨기기 위해서. 알리는 게 아니죠. 왜? 일반인들은 글자를 알면 안 돼요. 무시해서가 아니라 언어를 배우는 의식이 따로 있어요. 사람의 등급이 따로 있다고요. 이집트의 히에로그라피 상형 문자가요, 이집트가 멸망을 해도 로마인들은 몰랐어요. 왕족과 제사장 계급들이 가르쳐줬다. 절대 안 가르쳐줬어요. 문명의 핵심이에요. 왜? 금속과 전기를 다 다루는 문명이에요. 고대 이집트는. 우리가 역사적으로 구석기, 신석기, 시대 구분을 우리 이렇게 하잖아요. 자, 구석기에서 신석기 넘어간 기준이 뭐예요? 혹시 아십니까? 예? 예? 그렇죠. 예, 정착이고 떠돌이에요. 떠돌이고. 예. 정착인데 여기는 핵심은 뭐가 하면요, 그럼 청동기는 아니 시대를 아는 기준이 뭔 것 같아요? 예? 삶의 수단의 매체가. 예, 대부분 다 도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정확하게 점수는 그거는 아닙니다. 그거는 외부적인 옷이에요. 핵심은 불을 몇 도까지 올리느냐예요. 다룰 줄 아느냐. 신석기 시대 때 최초로 빗살무늬 토기를 만들어요. 불을 구워요. 정착을 하면서 불을 하는데, 왜 빗살무늬 토기가 박물관에 가시면 이렇게 생긴 줄 아십니까? 안 박고 그냥 놓으면 되죠. 이렇게. 왜 박아요? 딱딱한 땅을 어떻게 박아요? 불편하게. 아니, 밑면을 편편하게 만들면 안 박아도 되잖아요. 왜 이렇게 안 만들었을까요? 이걸 박물관에서도 설명을 못 해요. 학예사들 제대로. 예. 왜냐하면 신석기 시대 때 빗살무늬 토기는요, 흙으로 빚어가지고 노지에 쌓아가지고 지피나 장작을 덮어 불을 질러버려요. 600도에서 구워져요. 구워지면 두드리면 툭툭 소리가 나고, 물을 담으면 투과가 돼요. 우리 빨간색 화분처럼 통과가 돼요. 그런데 팽창률이, 불에 구우면요, 흙은 수축작용이 일어나요. 수축작용이 일어나면 양이 확 줄어버려요. 줄어들면 깨져버려요. 만약에 이렇게 만들었죠, 요거 수축되는 거하고 요 밑면 수축되는 거하고 다르기 때문에 100% 깨집니다. 불을 다루는 기술. 여러분들 김장 단지 있죠? 엉덩이가 항상 이렇게 올라붙었어요. 편편하지가 않고.
불에 의해 가지고. 요게 쉬울 것 같아도 몇만 년이 걸려요. 그래서 청동기 시대 때 토기들이 뭐가 하면요, 흑도, 채도, 홍도, 가지문토기, 무문토기, 어떤 토기가 나와도 여러분 박물관에 가서 딱 보시면요, 엉덩이가 딱 어떻나, 엉덩이에서 바닥에 닿는 부위가 굉장히 좁아요. 요걸 넓히기가 굉장히 힘들다는 거예요. 실은 불을 다루는 기술이. 그러면 청동기는 금속이, 청동기가 천도에서 녹아요. 그럼 뭐 흙도 청도에서 구워지죠. 이게 신석기 때부터 이게 연질토기라고 하면요, 아주 연한 질이에요. 이거는 요거는 청동기 시대 때 구운 거는 다 와도라고 해요. 기와와자로 써가 와도 토기래요. 그런데 인간의 문명은요, 청동기 시대 때 고급으로 다 이루어져요. 의외로 철기가 아니고, 철기는 무식한 시대예요. 철은 가마에서 1500도에서 쇠가 녹아요. 숯을 가미하면 1300도에서 녹아요. 단이라는 성질의 철은 다루기가 아주 쉬워요. 청동기는요, 합금이에요. 합금이라는 거 섞는다는 거예요. 구리와 주석, 아연에 따라서요, 황동이 되느냐 청동이 되느냐에 따라서. 이거는 땅속에 1000년 2000년 묻혀놔도 상하지가 않아요. 철은 금방 상해요. 문명의 관점에서는 청동기가 더 위험에도 불구하고, 저 에어컨 좀 조절 좀 해주세요. 예. 온도를 더 올려주세요. 예, 산도 춥습니다. 예. 그 앞에, 예. 예. 자, 청동기 시대 때 인간의 가장 진보된 문명은 여기서 다 나왔어요. 우리는 지금 원시 시대에서 이렇게 발전이 된 것 같죠. 지금도 맨하탄에는 고층 빌딩이 올라갔지만 보르네오 섬에 가면 아직도 빨가벗고 나무 창들고 있어요. 맨하탄에 있는 유럽의 지금 미국의 문명이 몰살당해가 다 끝났다, 핵전쟁이 일어나가 보르네오 섬에 있는 사람들이 문명이 발달해 세상에 나와보니까 고대 문명이 있었네. 이집트 피라미드를 보듯이 그렇게 되죠. 한자는요, 문자는 이 시대 때 만들어진 건 아니에요. 이미 전생의 전대의 문명에서 언어로 사용을 합니다. 사용을 하다가 멸망을 하고 나면요, 모든 언어를 한자에다가 하나의 상징에다가 다 함축해가 넣어야 돼요. 우리 옥편에 나오고 오만자의 글자가 있어요. 옥편에 오만자의 글자가 있어요. 이 오만자를 하나의 상징에다가 압축적으로 넣는다. 그럼 무슨 상징이 돼야 되겠어요? 그 한 점에도 한자를 다 뽑아내는 글자가. 그게 이제 정확하게는 설계도죠. 우리는 지금 이 아자로가 하는데 제대로 된 펜이 하나도 없네요. 자, 아자의 형태가 결혼 관계에는 동사 아자고요. 좌우 대칭에서는 버금 아자라고 해요. 이걸. 자, 금속을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금속을 다룬다는 것은 이거는 왕爺만의 특권이에요. 지금으로 치면 반도체나 핵무기 만드는 기술하고 똑같아요. 일반인에게 절대 알려줄 수가 없어요. 왕은 절대적으로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금속의 유통하고 소금의 유통은 독점을 해요. 국가가 관리를 한다고요. 소금은 셀러리맨 할 때 셀러리, 로마 시대 때 병정들이 월급이 소금이에요. 그 정도로 가치가 있다고. 실제 생활을 통제를 하기 때문에. 금속은 아무나 가지면 대장간에서 불려가 무기를 만들어 반역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전기 몇 개까지도 통제를 다 한다고요.
무력의 기반이에요. 그 왕의 권력을 유지를 하는 무력적인 기반이기 때문에 이 금속을 다루는 기술은요, 어떤 거푸집에 넣어가지고 만드는 주조가 있어요. 주조가. 그리고 쇠를 분리가 망치로 두드려가지고 만드는 성형을 하는 단조가 있다고요. 이 금속을 다루는 기술이 실은 뭐가 하면 한자의 모든 거라고 봐도 무관합니다. 자, 우리 책 한번 보시. 반드시 하늘의 별자리를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하늘의 별자리는 기본적으로 어디서 나왔냐면요, 혹시 이거 무슨 그림인지 혹시 아시겠습니까? 선생님, 박선생님. 예? 예. 하도가 은하수의 그림, 우주의 그림인데요. 북쪽을 나타내는 수는, 이 수성은요, 왜 이리고 하면요, 수성을 볼 수 있는 위치가 1월달하고 5를 더한 6월달이에요. 더 정확하게 11월달이고, 화성은 숫자가 불이 2인데요. 화성은 2월달하고 7월달이에요. 3은 목성인데, 목성을 볼 수 있는 3월달 봄이죠. 당연히 봄이죠. 목은 오행에 8월달이에요. 토성은 5월과 12월이죠. 금성은 가장 가까울 때가 4월과 9월이라고요. 여러분들이 사주를 뽑으면 뭐부터 나옵니까? 이 오행의 배치가 지구에서 어떻게 되는지 배치도가 나와요. 그럼 기운이, 목성이 가까이 있을 때는 간기운이 좋고 사람이 기질이 다 나오죠. 이미 정해져요. 여러분이 언제 태어났는지가. 사주는 행성의 배치도예요. 근데 사주만 뽑습니까? 만약 여러분들이 지금 태어났다고 합시다. 9월달에. 지금 9월달에 태어났으면 엄마 아버지는 언제 합방해야 되겠어요? 주위에 그 개를 뒤집어 봅시다. 그렇죠. 겨울에 11월달에 11월달에 엄마 아버지가 합방을 한 이유가 나와요. 합방을 한 이유가 나오겠죠. 그러면 엄마 아버지가 합방을 한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를 다시 주역 개로서 뒤집어 버리면 뭐까지 나옵니까? 전생에 이 씨앗이 어디서 왔는지가 나오는 거예요. 어느 종자가 왔는지, 마구간에서 왔는지, 궁궐에서 왔는지, 산속에서 도 닦는 놈이 왔는지를 결정한다고요. 그 합방하는 타이밍이. 아니, 엄마 아버지의 영혼의 급수가 무엇을 부르는지가 나온다고요. 남녀가 방앗간에서 만났다. 아이를 가졌다. 방앗간에 있는 영적인 기운들은 어떻겠어요? 남봉꾼들이 많겠죠. 도서관에서 엄마 아버지가 만났는데 도서관이 워낙 넓어가지고 도서관에서 엄마 아버지가 합방을 해봤다. 갑자기 땡겨가. 그럴 때 있어요. 애는 그렇게 만들어져요. 갑자기 확 땡겨버립니다. 애가 날려면. 근데 도서관에 있는 구신들은 어떤 구신들만 있겠어요? 착복이 좋은 귀신들이 있죠. 급수가 이제 다르죠. 자, 제가 이걸 이 아짜 프레임으로 이렇게 선나하면요, 하늘에
하늘의 별 이름은요, 일반인들은 모릅니다. 왕족들만이 고유로 붙이는 게 있어요. 아짜이 프라임에 이 7개 숙이라고 적고 읽을 때는 수라고 하죠. 같은 거예요. 해와 달이 하루에 별자리 하나씩을 지나갑니다. 그러면 총 한 달 동안 이 별 이름을 뭐라 하겠어요? 청룡자리 밑에서 뿌리서가 각항저방 신미기 전기유성 장익진 규르이모 필자삼 두녀 위실벽. 해와 달이 하늘에서 28개의 별자리를 하루에서 한 칸씩 묶는 거예요. 자, 이 지상의 일을 해와 달은, 해는 낮에 감시하죠. 인간을 돌보죠. 밤에는 달이 돌봐요. 그럼 달이 없을 때 누가 돌봐요? 별이 돌봐야죠. 별이 이 별자리를. 그러면 기준이 목성이 공전 주기가 12년이에요. 이 목성이 유세차 하면 목성이 지금 어디에 왔을 때 내가 제사 지낸다 하늘의 프레임이에요. 타이밍의 프레임이라고. 타이밍. 이 하늘의 천문도 실은 뭐가 하면요, 이게 28수의 프레임도 원래는 아짜틀이에요. 아짜틀. 우물정자처럼 이렇게. 아짜의 틀자에 실은 요 글자가 안에 것만 딱 빼볼까요? 요게 우리는 이 글이 단일 행자예요. 그럼 이게 하늘에서 다닌다 한자를 이렇게는 원래 해석을 하면 또 안 됩니다. 일단은 아짜부터 지금 알아야 되니까. 하늘의 프레임도 아짜고, 그러면 고대에 결혼제도를 볼게요. 고조선 시대 때 결혼은, 우리는 지금 남녀 1대1로 결혼하죠. 혹시 남편이 2사람인 사람이 있어요, 주위에? 부인이 2사람인 건 있어요? 혹시? 예. 가까이는 없지만. 예. 실은 사적인 영역은 남이 입을 대는 거 아니에요. 국가가 입을 대서도 안 되고, 아랫도리는 관여하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 뭐, 불륜, 그거는 당사자의 문제지, 3자가 개입할 문제는 아니에요. 이거는. 그런데 운명적으로 보면 그런 것들이 많죠. 자, 고대에는요, 염대 신농의 양족이, 이게 펜이 문제구나. 어우, 고맙습니다. 나머지 다 갖다. 신농의 양족하고요, 황제의 곰족이 있어요. 곰족도 밑에 불이 붙었기 때문에 당제시 염제는요 불꽃 염자이기 때문에 이건 바로 태양족이에요. 태양족 그 자체예요. 태양신이에요. 이 염이. 그래서 태양의 염제 신농의 자식들은 표식을 어떻게 해요? 다 불을 붙이죠. 세조자에 불 들어갔죠? 아니, 곰자도 불 들어갔네요. 근데 고기어자에도 불 들어갔네. 말마자에도 불 들어갔네. 제비연자에도 들어갔네. 왜? 우리는 남자들도 들고 있잖아요. 불의 알을. 불알을 들고 있잖아요. 불의 알을. 염제의 직계후손의 표식이에요. 불이라는 것은 고대에 이 불을 전승을 못하면요, 이 왕족에서 벗어나면 안 돼요. 왜? 고대 왕들은요, 반드시 되기 위해서는, 왕이 되기 위해서는 2가지를 절대적으로 지켜야 될 게 있어요. 하나는 뭐가 하면 하늘에 대한 제사권이에요. 그 다음에 금속을 다루는 연금술이에요. 그래서 내가 왕이면 왕을 상징하는 그릇을 만들어요. 소철.
이 소정이라고 하죠. 소를 만들면 이 소체는 표시가 되어 있어요. 아버지, 할아버지, 형제, 족보, 아버지, 형제들 쭉 적고 나의 자식들. 그럼 3대가 이어지죠. 그러면 내가 왕이면 아버지의 그릇도 있어야 되고 할아버지의 그릇도 있어야 되고 다 있어야 내가 왕으로 정통성을 인정을 받아요. 없으면 안 돼요. 정통성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혁명이 어디서 나오냐면 정혁에서 나와요. 정혁에서. 소체 이름을 바꾸는 게 혁명이에요. 명령을. 박씨 왕족을 김씨로 바꿔버리면 그게 혁명이에요. 혁명이 원래 이제 소 주인을 바꾸고 이 신주단 지금으로 치면 신주단지 이 소철. 그리고 이것을 뭐라고 했냐면요. 우리는 고대에서는 알이라고 했어요. 알이 그러면 어떻게 만들어지느냐 하면요. 알이 고대 양족의 집안에서는요. 양족의 집안에서는 남자가 결혼을 할 때는 반드시 미성년자 자기 조카를 남동생이 아닌 조카가 많아요. 삼촌과 조카 관계가 한 세트가 돼야 돼요. 여자의 입장에서는 진려가 고모와 조카가 한 세트가 돼요. 이 고모 고자는요, 고모도 되지만 시어머니가 돼요. 결국에 자기 시어머니가 누가 하면 자기 고모한테 다시 시집을 가요. 누비 결혼을 해요. 이 네 사람이 한 세트가 되는 걸 뭐라고 하냐면 우리는 아라고 해요. 그걸 뭐라고 하냐면 동서라고 해요. 동서가 뭐가 하면요. 우리 호칭 우리 호칭이 다 남아 있어요. 여자가 자기 남편도 서방님이라고 해요. 미성년자일 때는 요거 같이 데려온 사람이라서 대련님이라고 해요. 우리 집 도련님이라고 하죠. 도련님이 성인이 되면 뭐라고 하냐면 똑같이 서방님이라고 해요. 둘 다 내 서방이에요. 자, 지금의 동서는 누굴 이야기합니까? 내가 만약에 결혼을 했는데 내 남동생의 와이프도 동서라죠. 자, 내가 예, 그렇죠. 자, 내가 내 남편이 박씨 성을 가진 사람과 결혼을 했는데 내 남편의 동생의 부인도 동서라고 하죠. 이 동서 관계가 남자도 마찬가지죠. 이게 둘이 자매답니다. 언니고 동생인데 언니하고 동생하고 결혼한 배우자를 서로 동서 관계래요. 남자도 되고 여자도 되죠. 이 관계 고대의 이 결혼 관계를 정확하게 해야만이 한자의 모든 예를 들어 이 구자가 시아버지 구자도 되면서도 장인 구자도 돼요. 장인이 내 시아버지라고요. 정확하게는 이걸 명확하게 따져야 된다고요. 자, 고대에 아이 자라고 하는 것은 족자액자 탁자자는 사물을 얘기했는데 고대에는 왕족을 짓어요. 명자, 아키코 이런 거 자나 왕족도 하나 짓어요. 그릇을 얘기해서 그릇을. 아까 소철 얘기했죠. 요걸 이야기를 했다고. 이 아이를 하나 만들려면 아버지, 엄마 네 사람이 필요해요. 한 가족 세트가 되려면 고대에는 이걸 뭐라고 하는 우리는 동서관계라고 한다고요. 버금은 자 이런 청동기를 하나 만든다고 합시다. 왕을 상징하는 청동기를 하나 딱 만든다고 합시다. 이렇게. 그러면 이걸 샘물을 부고 만들어요. 그럼 거푸집을 어떻게 만드나 하면요. 좌와 우 하나를 이렇게 만들어요. 그리고 위 4개를 딱 만들어야 돼요. 여기에. 요 가운데를 원판을 흙으로 성형을 해가 앙을 만들어야 돼요. 앙을 만들어 가지고 앙에 요렇게 딱딱 글자나 문양이나 새겨야 될 거 아닙니까? 도깨비 도철문이나 자, 이 그릇은 누구 거다 그러고 새겨 넣었으면 흙을 반죽을 해가 하면 요렇게 찍히겠죠. 요거 반죽해가 위아래 4개를
자, 우리는 요걸 뭐라고 하냐면요. 한자 부수에서는 부수는 옥편이라고 옥의 조각을 이야기해요. 옥은 알을 뜻합니다. 우리는 이걸 나무 조각 장과 편이라고 해요. 요걸 아라고 하고 더플라자라고 해요. 요걸 바닥자자라고 해요. 누차 들을 거니까 왜 되는지는 나중 문자적으로 다 풀어줄 거예요. 왜 이렇게 되는지는. 앙은 두 개를 만들어야 돼요. 똑같은 거지만은 이번에 무늬가 없는 거, 표면이 깨끗한 거 있고 하나는 표면이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반죽된 흙을 딱 찍어버리면 반대로 요거는 톡 튀나버리고 쑥 들어가겠죠. 반대로 되겠죠. 그래서 앙이 뒤집어진 걸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요. 그서를 역이라고 해요. 역. 뒤집어지다 역전되다 할 때. 지금 역을 이렇게 서죠. 이걸 달을 자로 붙이면 달이 뭐가 하늘에 뜬 달이 우리 몸체를 얘기해요. 그 붙임흙에 다시 뒤집어지면 소급하다 할 때 그서를 소자가 돼요. 물론 흑토를 붙이면 조소화가 할 때 흑부어 만들 소자가 돼요. 그 전형적인 그대로예요. 내가 원형을 만들면 원형을 그 붙임을 만들 때는 반대로 뒤집혀요. 뒤집힌 걸 다시 또 샘물을 부으면 또 다시 돌아와요. 요 과정을 꼭 알아야만이 모든 한자를 다 풀 수가 있어요. 이건 알을 만드는 과정이니까. 그래서 앙은 음량으로 두 개를 만들어요. 총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그래서 6은 알을 갖추는 완벽의 숫자예요. 그래서 주역의 궤도 몇 개입니까? 효가 몇 개가 돼야 한 궤가 완성이 돼요? 6개예요. 신라의 6부, 당나라 발해의 삼성육부, 조선시대 6조, 왜 하필 6에다가 다 붙여요? 16나한, 심청이가 16살 때가 박혁거세 되고 수로왕의 부인이 16세가 돼가 결혼을 하고 16나한이 사방으로 평풍처럼 펼쳤다. 6에 대한 의미는요, 지상에서 완벽의 숫자지만은요, 1부터 나중에 10까지가, 한자에서 1부터 10까지가 완벽하게 금속을 주조하는 과정의 숫자예요. 이걸 모르면 1부터 10까지가 해석이 안 돼요. 주조를 하는 과정을. 그럼 이 알을 하려면 하늘의 천문 프레임도 되면서도 가족 관계도 되고 엄마 아버지 네 사람 이제 알을 만드는 이제 과정이 있죠. 하늘의 천문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중에 이제 글자를 하게 될 건데요. 자, 오늘은 1부터 10까지만 딱 해볼게요. 1부터 10까지만. 도대체 1부터 10까지가 한자에서 어떤 의미가 부여돼가지고 숫자가 그렇게 됐는지 세상에 나온 적은 없어요. 그 의미를. 요 한일자는 가운데 앙이에요. 이렇게. 요거 하나를. 좌우 하나를 갖다 대면 세 개가 같이 나와요.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이 프레임이. 그래서 1에다가 2를 더하면 요 3의 숫자는 우리는 바로 1에서 3으로 가는 원리가 여기서 나와요. 뭡니까? 지금 우리나라 민족주의자들이 좋아하는 최고의 그 뭐 경진이 뭐죠? 천부경이 1에서 바로 3으로 1. 3으로 가는 게. 그럼 4라고 하는 것 자체가 뭐가? 이 사방의 사자는요, 원본으로 본을 떠는 거예요. 요 4는 뭐가 하면요, 짝필자의 좌우 합성어예요. 짝필자가 뭡니까? 남녀 두 개가 이렇게 딱 합쳐진 거예요. 짝필자가. 한자에서도. 요 넉사자는. 요 밀봉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이게 뭐가 하면, 그 붓집 5개가 결국에는 샘물, 성형을 만들 때는 요 앙 필요한 건데, 요걸 나중에 성형이 딱 돼가지고 여기에 됐을 때 요걸 빼버리고 깨끗한 걸 넣는 데 바깥 끼운다고요. 요걸. 요 5개가 서로 갖춰진 거 우리는 오라고 하는데, 이 오는, 서로 호자의 의미예요. 오와
호는 이 5개가 서로 딱 짜맞춰져가 밀봉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5오자는요 원래는 감옥어라고 해요. 감옥어인데 5개의 그 붙집을 서로 조립해가 밀봉을 하는 걸 막을 어자라고 해요. 이거는 나중에 기와와자부터 해가 한자, 기와와자가 암수가 서로 맞물리죠. 기와는 이 많은 글자와 그리고 어금니 아자 서로 이 어금니 아자까지 5오자에 원래 뿌리가 다 둬요. 서로 5개가 서로 맞물리는 거. 이게 그래서 잘 맞물리는 걸 원래 우아라자라고 하고 서로 삐뚤리게 물리는 걸 사라고 해요. 사악하다 할 때, 나쁘다고 할 때 이런 식으로 가버린다고요. 자, 5개의 그 붙집이 서로 맞물리 생긴데 오자인데 이 오자 와가지고 그럼 상자의 프레임을 만드는 게 그러니까 우리가 오동나무 오자라고 시작했을 때 나라고 하는 것은 뭐가 하면 이 5개의 프레임에서 만들어지는 거 나라고 하는데 입구가 있든 없든 궁극적으로 오동나무는 케이스를 상자를 프레임을 만드는 원래 나무예요. 재화질 자체가 원래 이 털을 프레임을 못 벗어나요. 여기에 오자 들어간 뿌리를 두고 있는 어떤 글자를 찾아봐도 그럼 6은 우리는 지금 66을 이렇게 쓰고 있지만은 똑같은 동자의 진면자의 거푸집 6개예요. 잠시만요. 맞네. 고기. 자, 거푸집 6개를 우리는 뭐라고 하나, 이 고기 육자라고 해요. 이게. 고기 육자가 쇠고기, 돼지고기의 개념이 아니고요. 거푸집 흙덩어리를 이야기해요. 6개의 흙덩어리를. 요게. 그래서 거푸집으로 만든 이 안에 뭐가 들어갔냐면 66이 들어갔죠. 우리는 이걸 문육이라고 육지라고 할 때 육지라고 했을 때 흙에 이 거푸집 흙을 이렇게 해도 육이에요. 이 거푸집 6개로 만든 원래는 이 잡을 극자인데 조립을 해가지고 쇳물을 이 세찰열자 있죠. 세찰열자하고 이 우리 제주 예자 서죠. 이르는 자는 쇳물이 이렇게 흘러 들어가는 거, 움직이가 꿈틀거리게. 제주 예자 예술이라고 했을 때는 뭐가 금속 주조의 방법이에요. 공정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많은 게 지금 생략됐는데 제가 설명하는데 지금 결론만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글자 하나하나를 다 뜯어가지고 들어가 보더라도 결론이 이렇게까지 날 수밖에 없어요. 이게 육과 관련돼서도 자 7을 볼까요? 7, 8을 하면 우리는 한자에 7을 이렇게 썼는데 옛날에는 이렇게도 썼죠. 7, 7자를 7은 진짜 이 칠하다 치다 7, 7의 뜻이에요. 칼로서 치면 어떻게 됐어요? 예, 끊어지는 거예요. 나무를 쳐서 나오는 저백은 7이죠. 칠하는 거예요. 칠했을 때 나중에 염자도 이 들어올 염자도 물들일 염자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칠자도 마찬가지고. 자, 좀 어려운 한자인데 7, 7이 들어가면 어그러질 휴가 돼요. 전폐 비유할 때 깨지고 이그러지다는 게 쳐서 깨뜨리는 걸 이야기해요. 이거 말고도 7, 7자가 들어가는 글자들이 많아요. 다 치다 우리말 고에서 우리말 칠로서 다 해석해야 돼요. 7, 7이 들어가는 게 7개가 아니고요. 8도 마찬가지예요.
혹시 팔다가 무슨 뜻인 줄 압니까? 동사화되면. 우리 할매들이 집에 살 떨어지면 시장 가서 살 좀 팔아와, 살 팔아야 되겠다 하죠. 우리는 매입을 하는데 팔다로 가죠. 뜻을. 팔다는 서로 나누는 걸 얘기해요. 우리 집에는 팥이 많으니까 팥을 갖다 주고 살을 가져오는 거예요. 나누다의 핵심이. 그래서 8팔자가 들어간 거는 다 나누는 거예요. 수박을 반으로 딱 나눠보면 자가지 사이즈가 작아지겠죠. 아니 잘른 데서 사람이 우리 하나 둘 더 있으니까 또 잘라버리면 안에 양이 적어지겠죠. 다 이 8팔은 이 공평할 공짜도 마찬가지예요. 실은 다 나누다예요. 8팔. 어디에서 뜻을 서든지 간에 본질은 팔다예요. 아홉 구자는 우리는 지금 이래 쓰고 있지만 구는 서로 잡아매가 얽어매는 거예요. 나중에 세 글자에서 한자에서는 이 세 글자가 S자예요. 영어의 색하고 똑같은 거예요. 나중에 뜻이 결합과 분리를 내요. SE가 나중에 분리도 되죠. 세퍼레이트 할 때. 결합과 분리에서 S가 돼요. 섹터, 분할 할 때 결합과 분리로 항상 나중에 뜻이 가버립니다. 그럼 이게 S자가 한자에서는 세 을자거든요. 이 을과 알이에요. 본음은 이게 일제 때 이래 돼서요. 지금 이을서죠. 이을이라고요. 설문해자에도 어필절이라고 해요. 어와 필을 두 개를 붙여서 꺼내 읽는 거예요. 절대 중국말 아닙니다. 한자는 중국에는 숫자를 우리는 수하가 뭐 다 모음을 쓰지만 중국은 수에이하고 모음이 3개예요. 자기 나라 말이면 절대 이렇게 발음이 안 나온다고요. 설문해자에서도 음이 단음이라고요. 어발절 한자에서 어와 발을 을과 발을 두 개 붙여 끊어요. 알이 되죠. 을과 알이 요 보내면 제가 지은 게 아니고 설문해자에 나오는 음이에요. 우리는 이 을과 알을 잃어버렸죠. 일제 때 날려버리니까 을을 알을 엉뚱해서 찾죠. 나중에 이게 한자의 기능에서 어마어마한 기능을